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힘겨운 직장에서 나를 지키는 법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어떤 지인이 저한테 회사 고민을 이렇게 말했어요. 회사에 다니면서 점점 회의감이 드는 이유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는 있지만 점점 본인이 나쁜 사람이 돼가고 있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소위 세상 때가 묻어가고 이중인격이 돼가고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걸 가지고 그냥 월급으로 풀고, 그러니까 술 마시고 쇼핑하고 나에 대한 보상 심리로 훌쩍 여행이나 떠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회사에 가서는 또 사람 눈치 보고 가식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이게 원래 원하는 직장 생활이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계속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도 없고 망가진다는 느낌이 들면서까지 직장에 다녀야 되나요? 라는 것이 이제 지인의 고민이었어요. 사실 그런 생각은요, 직장인이라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긴, 이제 이렇게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다들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이제 회의적인 느낌, 그런 느낌이 직장에서 들 때 나 자신을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지 도움이 되는 생각 습관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리마인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인은 원래 불편하다. 이 부분 인정하셔야 돼요.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내 마음과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이제 취미 활동하러 같은 취향끼리 모인 커뮤니티가 아니잖아요. 자기의 어떤 생계를 위해서, 사회의 보호를 위해서 이 회사가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선택하고 모인 아주 다른 개인들의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료가 불편한 건 당연한 일이라고 인정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짜증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처음엔 나보다 이제 경험도 많고 나이도 많고 배울 게 많은 분이겠지라고 기대했으나 점점 신뢰를 잃게 하는 직장 상사, 무능해서 대책 없는, 그래서 짜증나게 하는 후배, 툭 하면 자기 책임을 남한테 떠넘기는 그런 빌런들, 대체 뭘 보고 자랐는지 기이하다 싶을 만큼 무례한 선배, 너무 많죠. 그럴 때 일일이 그 사람들한테 그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휘둘리고 힘들어하면 나만 손해예요, 나만. 모두 다 불편한 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타인은 원래 그런 존재야, 이렇게 인정하고 그 중에 어쩌다 나하고 좀 맞는 사람이 있으면 와, 이렇게 삭막한 회사 생활에 선물 같은 너, 이렇게 이름 붙이고 흐뭇하게 대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선물 같은 사람이 한둘만 있어도 돼요. 또 하나 기억할 일은 뭘까요? 나도 그렇게 멀쩡한 동료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나는 아주 이성적이고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고 나에 대해서는 불만이 사람들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나도 남한테 짜증을 유발하게 하는 동료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현직에 있을 때 같이 일했던 직장 상사, 오비팀 가끔 만나서 모임을 갔는데요. 제 이제 직속 상사가 네가 옛날에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는 줄 아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왜요? 제가 얼마나 일 잘하고 알아서 움직이고 제가 정말 얼마나 정말 열목슨 했잖아요. 이러니까 고개를 이렇게 막 흔드는 거예요. 선배를 상처 주는 후배였대요, 제가. 고집 세고 지멋대로 하고 제가 책임질게요, 이런 말을 제가 참 많이 했거든요. 그 소리에 제일 열받았다는 거죠. 네가 뭔데 책임을 지는 건데? 이거 있잖아요. 저도 굉장히, 저는 좋은 후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힘들게 하는 후배였다는 거죠. 회사에서는 누구 때문에 불편하거나 짜증나는 거 당연한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도 그런 존재일 수 있어, 그냥 나나 잘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실수는 과정이다. 떠올리셔야 돼요. 일을 한다는 거, 직장생활 한다는 거는요, 성공과 실수를 반복하는 과정입니다. 직장생활은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많은 성공과 실수가 계속 반복되겠어요. 그 포인트마다, 예를 들어서 계약을 어쩌다 운이 좋아서 큰 계약 성공시켰어요. 그러면 그 성공에 도취돼서 교만해지고 무능한 선배를 무시하고 기고만장해진다면 자기 발목 자기가 딱 잡는 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중요한 컨퍼런스에서 처음으로 발표자로 나섰는데 너무 떨리고 긴장해서 발표를 엉망진창으로 했어요. 그러면 정말 난 바본가? 사람들이 과장이나 돼가지고 이렇게까지 발표를 못하나 비웃겠지? 뒤에서 한 소리씩 다 하겠지? 이러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큼 창피해하고 자기를 자책하고 막 이런 것도 사실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김 과장이 발표 잘 못하더라, 너무 쫄았던데, 너무 긴장했더라, 이러고 말아요. 그냥 관심도 없어요. 그냥 발표를 잘 못한 실수를 나 혼자 끌어안고 그냥 몇 날 며칠 끙끙 대는 거예요. 사람들은 관심도 없는데. 그러니 회사에서 뭔가 이제 잘 됐다고 해도, 실수를 했다고 해도 도취되거나 지나치게 자책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나 자신의 작은 성공과 실수 때문에 내 스스로를 내가 망치면 그야말로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성공하더라도 자, 납작하게 엎드리자, 이 대목에서 그냥 쫙 엎드리고, 이럴 때 교만해 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수해도 다음에 잘하면 돼, 어차피 과정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정답이라는 거예요. 만약 잘못했으면 잠시 뼈 아프게 반성하고, 그래, 이걸 노하우로 삼자, 실수 안 했을 때보다 더 놀려내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나한테 유리한 에너지가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자, 나를 지키는 방법 중에 세 번째. 피드백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나를 성장하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해요?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바로 피드백을 잘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의외로 적어요. 나한테 회사에서 부정적인 어떤 피드백을 해주는 사람한테 호감을 느끼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평정심으로 그 피드백을 받아들인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발표할 때 왜 땅을 쳐다봐? 직원들을 봐야지. 그리고 그렇게 말 끝으로 흐리면 얼마나 자신감이 없어 보여? 멀쩡하게 보고자료 만드는 거 도와줬더니 발표를 그렇게 하니까 안 먹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팀장이 완전히 나한테 짜증냈어요. 임원이 컨펌을 안 하고 그냥 그 발표한 걸 보고 그냥 홀딩 시켰거든요. 그래서 발표한 나한테 화풀이를 했다고 치자고요. 자, 이 피드백을 받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아마추어처럼 피드백을 못 받는 사람들, 그런 유형들은요, 이럴 때 막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돼서 좌절하고 창피하고 주눅 들고 밤에 미코라는 동료들과 막 술 마시면서 팀장을 욕하는 거예요. 내용이 안 먹힌 것이 발표를 제대로 못했다고 컨펌을 안 했겠냐? 막 이러면서 팀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팀장하고 서먹서먹하게 지내요. 눈치 보고. 이렇게 되면 직장생활 계속 힘들어집니다. 악순환이 되니까. 피드백을 잘 받는 유형 어떻게 하겠어요? 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팩트로 인정할 부분, 그런 요소만 스펀지처럼 확 빨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땅을 보고 시선 처리를 잘못했나? 되돌려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 인정. 그런 부분 고쳐야지. 한두 번 발표하고 말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끝도 자신감 없게 이렇게 막 흐리게 내가 했나? 이 부분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친한 동료한테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했는데, 그래, 네가 말끝을 흐리더라,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럼 말끝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는 거, 이런 거 뭐 영상에서 찾아보고 연습하고, 다음에는 이제 녹화해서 자기의 모습을 보고 녹음해서 들어보고, 그리고 빈 회의실에 동료 앞에서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그 피드백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런 관심과 노력이 있는 사람은요, 그야말로 피드백을 약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 앞에서 그 망신 주듯이 나한테 짜증낸 그 팀장 있잖아요. 그 팀장의 태도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 인품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가 두고두고 곱씹고 막 나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해버리면 돼요. 피드백의 가장 큰 포인트는요, 이렇게 받아들일 부분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거부할 부분은 그냥 거부하면 돼요. 피드백의 가장 큰 특징이 받아들일 건지 아닐 건지는 피드백을 받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선배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이랑 좀 어울리고 그래, 왜 이렇게 혼자 걷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선배는 이렇게 막 패거리를 지어서 막 자기가 대장 노릇하는 걸 좋아하는데, 항상 나만 저녁에 뭐 번개 모임에도 빠지고,
뭐 한잔 하자 이렇게 하면 또 도망가고, 그게 못마땅했던 거죠. 근데 나는 에너지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무 시간이 지나면 혼자 쉬어야 다음날 일할 에너지가 채워지는 사람이에요. 직장인들 중에서 그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스스로 자기 체질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과 어울리다 늦게 들어가면 다음날 너무 힘든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겉돈다는 그 선배의 피드백에 이러다 내가 진짜 왕따 되는 건가? 이래서 겁먹고 되지도 않는 체력에 원하지도 않는 회식에 계속 따라다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피드백을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체력이 더 중요하니까. 우선 나부터 살고 봐야 되잖아요. 우선이 뭐예요? 회사를 다닐 만한 체력을 내가 보존하고 관리하는 거죠. 그러면 저녁에 운동하고 쉬어야 되는 거죠.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피드백에 내가 휘둘릴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피드백만 정확히 잘 활용해도요, 나는 끊임없이 천천히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를 잘 보호하고 지키는 방법, 피드백을 잘 받는 방법,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그렇게 성장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 피드백을 잘 받아야 성장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잘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조금 더, 한 뼘 더 성장하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이세미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